직접 선교에 의해서 전염되는 경우를 일반인들이 성병으로 알고 있죠. 그런 것들 중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임질, 매독, 에이즈, 연성하감, 서이부 유가종, 성병성 림프 유가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비뇨기과 의사들은 넓은 의미의 성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직접 선교 말고도 성적 접촉에 의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뭐 수혈이라든지 다친 상태에서 접촉이 된다든지 하는, 그래서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 수직간염이라고 그래서 임산부가 성병을 가진 경우에 출산 또는 출산 후에 모유 수유 중에도 신생아에게 전염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뭐 키스라든지 피부 접촉 또는 옷이나 이불 같은 거 공동 사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병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헤르페스, 옴, 사면발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 와서 성병이라고 하면은 직접 접촉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인해서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부인이 남편과 이제 성관계를 하고 난 뒤에 가렵거나 분비물이 있으면은 이제 산부인과를 갔죠. 그러면은 산부인과에서 성병입니다. 남편분도 비뇨기과 가서 진료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비뇨기과로 와죠. 비뇨기과 가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혼자 오는 경우도 있는데 딱 네 가지 분류예요. 첫째, 절대 외도한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는 남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 딱 한 번 했었다. 실수였다. 그래가지고 손과 발이 그냥 빌도록 하는 남자들이 있고, 셋째가 혼자 온 경우에 이 성병 검사 결과에 대해서 와이프에게 절대 비밀로 해주라. 아니면 저한테 거짓말을 해주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참 난감하죠. 이제 마지막이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큰 소리치고 또 오해라고 하는 것도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보면 마지막 경우가 가장 억울한 경우죠. 왜 그러냐면은 외도를 하지 않았어도 배우자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병이 걸려 있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질염이라든지 유레아플레즈마라든지 마이코플레즈마가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하면 남자한테 이게 옮겨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성병이다 그러면은 외도 온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로 생기는 성병이 파붐, 칸디다, 호미니스, 가드넬라, 유리아리티콘, 헤르페스 1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이 걸렸을 때는 꼭 외도 아니고라도 부부간이나 커플 간에도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병 그러면 항상 임질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 균이 바뀌어요. 흔한 균들이. 그래서 현재는 비임균성 요도염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임질이 아닌 나머지 요도염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클라미디아가 가장 흔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헤르페스예요. 헤르페스는 입술이나 성기에 수포가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성기 사막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기가 자기 거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가렵거나 피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걸 보면서 사마귀가 난 걸 알죠. 이제 네 번째가 임질이에요. 임질. 과거에는 가장 많았던 게 지금 한 네 번째가 됐고, 다섯 번째가 매독입니다. STD는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그래서 성전파성 질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2종이에요. 12종. 12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제
클라미디아, 이임질, 제니탈리움, 매독, 트리코모나스, 헤르페스 E형 이 6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지적 선교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개가 파붐, 칸디다, 호미니스, 가드넬라, 유리아리티컴, 헤르페스 1형이에요. 이 경우에는 지적 선교 말고도 성관계 아닌 경우로도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병원에 가면은 12가지를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원장님이 이 둘을 구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꼭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예요. 본인이 성관계를 해서 이제 성병이 걸렸으면 치료를 하면 끝나는데 파트너를 걱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증상이 없더라도 파트너가 꼭 치료해야 하는 성병이 있어요. 그게 클라미디아, 임질, 제니탈리움, 매도, 트리코모나스, 헤르페스 E형, 에이즈예요. 파트너가 증상이 없을 때는 치료 안 해도 되는 성병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원장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병 걸렸다고 하면 무조건 파트너 같이 치료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파트너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성병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파붐, 칸디다, 호미니스, 가드넬라, 유리아리티컴, 헤르페스 1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걸렸을 때 제가 이제 파트너는 증상 없다면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보통 4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세균성, 바이러스성, 기생충, 곰팡이에요. 그래서 세균성 성병에는 클라미디아, 임질, 매도, 연성 하감 등이 있고요. 바이러스성 성병에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아까 말했던 성기사마귀예요. 단순 포진, 에이즈 등이 있고요. 기생충은 트리코모나스, 여성질에서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면발이, 옴 등이 있고요. 곰팡이는 이제 칸디다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균에 따라서 검사 방법도 다르고 거기에 따른 그 치료 방법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